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단국대 청운대 특수외국어 컨소시엄 사업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개의 영상을 통해 베트남어에 입문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어순, 성조, 그리고 29개의 문자로 구성된 자음과 모음, 발음 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베트남어를 읽고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베트남어 어순과 성조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어의 특징과 어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어는 단음절어입니다. 아래 베트남어 예문 rất vui được gặp bạn 은 당신을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분된 하나의 음절이 just은 매우, vui는 즐거운, được 은 얻다, 하게 되다, gap은 만나다, bạn 은 당신, 친구라는 각각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는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단어를 이룰 수 있는 단음절어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어는 고립어입니다. 고립어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영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I love, she loves 와 같이 주어가 1인칭인지 3인칭인지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에서도 loved와 같이 형태가 변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love, 사랑하다 라는 의미와 같은 베트남어는 이에우입니다. 1인칭, 3인칭 주어일 때에도 이에우를 그대로 사용하고 trước đây, 이전이라는 과거의 의미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동사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어는 6개의 성조를 가진 성조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문자가 MA로 같더라도 위와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성조, 즉 음의 높낮이와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6개의 성조는 조금 있다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순입니다. 베트남어의 어순은 한국어와 다르며 영어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영어와 같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입니다. 두 번째 어순의 특징은 꾸며주는 말에 해당하는 수식어와 꾸밈을 받는 말에 해당하는 피수식어의 위치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 고양이 혹은 빨간 꽃 등 일관되게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어는 영어와 한국어와는 반대로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위치합니다. mèo가
고양이, than이 검은이라는 뜻으로 뒤에서 수식하는 어순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주로 학습해 왔고, 따라서 수식하는 형용사를 먼저 사용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처음 구사할 때는 이 어순의 순서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순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전치사와 명사의 위치입니다. 한국어와 반대이며 영어와 같습니다. 즉, 전치사가 명사의 앞에 위치합니다. 다음으로 모음의 위나 아래에 표시되는 베트남어 성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콩저우 평성입니다. 평성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에 따로 성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모음에 아무 표기가 없는 경우는 이 평성의 성조로 발음해야 하며, 평성의 발음 방법은 시작음에서부터 음의 변화 없이 평평하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 마, 마. 평성의 특징은 그래프에서 음의 길고 짧음을 표시한 가로축을 길게 표시한 것처럼 같은 음을 어느 정도 길게 지속하는 소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성조는 dấu sắc 입니다. dấu sak은 평성과 비교해 볼 때 음이 올라가고 평성보다는 음의 장단, 즉 길이가 짧습니다. 발음하는 방법은 평성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음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빨리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시작음은 평성보다 낮을 수 있지만 끝음은 평성의 음보다는 훨씬 높은 지점에서 끝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 마, 마. dấu sắc 성조를 쓰는 방법은 발음 나는 그대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조는 dấu huyền 입니다. dấu huyền 은 앞에 dấu sak과 반대로 음을 내리는 것입니다. 발음 방법은 평성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음을 시작하여 더 낮은 음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내리는 것입니다. 음의 길이는 평성과 비슷합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 마, 마. dấu huyền 성조를 쓰는 방법은 발음 나는 그대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도록 쓰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조의 명칭은 dấu hỏi 입니다.
저호의 성조의 발음 방법은 부드럽게 내리다가 끝을 살짝 올리는, 즉,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드러운 굴곡이 있는 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 마, 마. 쓰는 방법은 물음표의 윗부분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조는 저우가입니다. 앞에 저호의 경우 부드럽게 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인 반면에 이 저우가의 성조는 급격하게 꺾으면서 올리는 음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즉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에는 올라가는 과정의 음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음을 생략하는 부분입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아, 마아, 마아. 쓰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결 모양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조는 저우낙입니다. 이 성조는 음을 시작하자마자 끊어주듯이 짧게 내리면서 소리를 닫으면 되겠습니다. 평성이나 저우후엔 성조의 소리와 비교해 보면 음이 훨씬 짧고 음이 이어지거나 점점 낮아지는 소리가 아닌 바로 짧게 내리는 소리입니다.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 마, 마. 쓰는 방법은 마침표처럼 모음 아래에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학습한 6개의 성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평성입니다. 콩저우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성은 문자에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저우싹 성조입니다. 자, 이렇게 모음 위에 음이 올라가는 형태의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우후엔입니다. 자, 저우싹과 반대로 모음 위에 음이 내려가는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저우허이입니다. 자, 모음 위에 물음표의 윗부분만 표시를 하면 저우허이 성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저우가입니다. 자, 이렇게 모음 윗부분에 물결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저우낙입니다. 자, 이렇게 모음 아래쪽에 마침표 점을 찍으면 저우낙이라는 성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트남어 문자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